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최효정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고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또 저번에 효정이 형께서 굉장히 활약을 해주시는 바람에 네. 저희가 엄청 웃고 떠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프로그램 잘 맞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주 단위로 보시겠지만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녹화를 또 바로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반응 같은 것도 못 보고. 아, 그렇죠. 네, 그거 이제 지난주에 봤던 게 저희로 치면 이제 30분 전에 녹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반응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혹시 뭐 다른 빅데이터 없을까요? 저는 빅데이터는 없고 네. 좀 약간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적 어떤 갈등이요? 그 양상국 씨랑 이제 호영호지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상 최효정 씨한테 끌려요. 근데 뭔가 세면서 저도 그래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람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으시죠?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의 매력을 잘 아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지금 좀 네. 아낄게요, 좀. 아, 왜요? 왜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차후에 아, 그렇군요. 양상국 씨와 대화를 통해서 아, 예.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분이 여기서 제가 섣불리 아닙니다 하기도 좀 아, 그렇고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또 다음에 나오면 제가 한 입 갖고 두 말 한 꼴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 좋고요. 먼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다이소 아성산업입니다. 다이소 아성산업은 일본의 다이소 산업과 대한민국의 아성산업이 합작한 기업인데요. 먼저 1992년 아성산업이 설립되었고 국내의 균일가라는 이름이 아직은 생소했던 1997년 서울 천호의 2호점인 아스코 이븐플라자가 개장했습니다. 네, 이후 일본의 다이소 산업과 합작하여 다이소 아성산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다이소 매장을 개장한 건데요. 다이소. 총 3만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1,000원 상품이 50% 이상의 5,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매출 1조 580억 돌파하고 2015년 1,005점을 돌파했고요. 2016년 12월 기준 전국 매장 약 1,150호점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에도 진출하여 현재 1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5년 연속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사원수는요 7,947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조 3,05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일단 국내 대표적인 그 생활용품 기업인데요. 네. 그 다이소라고 알게 있지만은 저도 아성이란 말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저도요. 다이소 아성 기업입니다. 일단 1,000원의 행복을 안겨주는 곳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맞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또 우리 알아보려면 은성 학생이 또 말해줘야 되겠네요. 이제 남성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그쵸. 다이소 뷰티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남성들도 되게 많이 가는 게 아, 그 진짜요? 공구템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뭐 예. 이런 거 평소에 조립해요? 아니요. 하진 않는데 좋아는 해요. 예. 아, 공구템. 그럼 뷰티템은 네. 이제 똥퍼프라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알아요. 예. 이제 파운데이션 기본 베이스 까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다양한 로드샵에서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원조는 다이소입니다. 그래요? 네. 전 그리고 또 생필품도 되게 많이 사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하면 예.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이제 맞아요. 다이소에서 다이소죠, 생활용 예. 다 쓸어오잖아요. 맞아요. 물티슈 진짜 많이 사잖아요. 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최효정 형님에게. 저는 아마 여가 생활의 한 30% 정도를 다이소에서 보내지 않나요? 쇼핑집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다이소 중독자예요. 백화점은요? 백화점은 안 갑니다. 왜요? 전혀 안 가요. 다이소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필요로 하는 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광고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많이 사시는 게 뭐셨어요? 제가 많이 산 건 네. 일단은 과자류. 과자류. 왜냐면은 있잖아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가격 비교를 꼼꼼하게 해봤거든요. 다이소가 가장 달라요. 쌉니다. 특히 그 파이 종류, 네. 초코파이 종류. 다이소가 가장 쌉니다. 그래요? 네, 우리 수뇌부에서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쌉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본 다이소랑은 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좀 일본 기업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소를 둘러싼 가장 큰 루머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이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인데 사실 다이소 아성산업의 모태가 한일 맨파워라는 회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일본 다이소에다가 물건을 공급했던 회사거든요. 그런 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회사를 차렸었습니다.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균일가 매장을 했었는데
이후에 2001년에 일본 다이소가 회사의 제품력을 좀 높이 사서 네. 독점적으로 이제 거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소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4억 원의 그 지분 투자를 받고서 로열티 없이 이 다이소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지분은 가지고 있죠. 일본 다이소가 3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업이지만 약간의 지분은 일본 다이소가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에 3년간 배당금 150억 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 그러면 일본 회사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 배당금을 못 줬기 때문에 준 것이지 이게 일본에 속해 있는 회사여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다이소 아성기업에 대한 그 취준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네. 인터뷰의 그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야외 인터뷰를 하기로 좋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송아 가자 하고 제가 건대 호수를 다녀왔습니다. 아, 은송아 가자. 본인에게 말해보고. 네, 네. 제가 결정한 거죠. 이제 좋은 이름이에요. 건대- 이 은송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야외로 나가자. 선생님 별명 운송인 줄 알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건대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공대생부터 문과생까지 다 좋아요. 만나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을 보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대 호수가 짜고 꽃이야 날송이가 꽃송이가 외국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은송이가 건대 호수에 떴습니다. 오늘의 기업 다이소 다 있어서 다이소 바로 건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다 함께 네, 가보실까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다이소. 되게 학교가 정말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건대 호수 평소에 많이 오시겠네요. 네, 항상 휴식 취할 때 여기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오, 호수에서 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나요? 이제 곧 축제가 있는데 축제 때는 이제 배를 띄워서 맞아요, 맞아요. 아, 배를 띄워서 그러면 커플들이 좀 많이 타시겠다. 네, 그런데 아직 아무래도 아직 타본 경험은 없습니다. 평소에 다이소 이용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물품 구매 많이 하세요? 이제 수면 취하기 위해서 안대나 맞아. 이어플러그 같은 거 자주 이용합니다. 그럼 가격이 좀 다른 것보다 저렴한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 또 다이소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접근성 이제 면에서도 가면 하나만 항상 사와서 나오는 경우 좋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가 어디세요? 의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의상 디자인 쪽은 취업을 보통 어느 쪽으로 하나요? 보통 디자인 회사 쪽으로 많이 디자인 회사. 그럼 디자인 회사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완전히 있네요. 다이소에서도 옷을 팔면 되죠. 그렇죠. 패션 좋은 브랜드로. 생각이다. 네. 양말 같은 거 실제로 팔긴 하는데. 네, 맞아요, 디자인하면 맞아요. 되고, 네. 저희 이번 주제가 다이소예요. 주로 어떤 거 많이 사세요? 머리끈 머리끈이 좀 싸고 좋구나. 계속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소모품들은 다이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의 주제가 다이소인 거 알고 계시죠? 가운데. 그러면 다이소 평소에 많이 확실히 이용하시나요? 강산 씨보다는 인터뷰가 부럽네요. 신을 못 그렇죠. 차리겠네요. 네. 제가 내리는 지하철역 앞에 다이소가 바로 있어서 뭐 슬리퍼라든지 역시 접근성이 좋고요. 그렇죠. 중요한 거. 자취를 하고 있어서 주로 생활용품이나 뭐 욕실용품 맞아요, 아니면 욕실용품, 세면도구 이런 거 슬리퍼. 다양하게 맞아요. 매트 구매하고 막 이런 거. 역시 슬퍼, 진짜 그러면 많이- 좀 생활력이 강하실 것 같은데 어떤 물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최근 들어 많이 산 거는 이제 여름이 돼서 옷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다이소에서 그 1,000원에 옷걸이가 4개 이렇게 옷걸이. 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오, 색깔별로 야, 네, 색깔별로 플라스틱 깔별로 이렇게 걸려있어요. 정리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학교가 너무 예뻐요. 혹시 건대만의 자랑이 있을까요? 건대만의 자랑은 일단 캠퍼스 안에 큰 호수가 있으니까 네, 건대 호수. 네, 학생들 진짜 공원인 줄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그냥 걷기 좋고 와, 진짜. 그래서 연애하기도 실제로 좋은 것 커플이 같아요. 좀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다가 커플 많더라고요. 혹시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구나. 그러면 혹시 생활용품 평소에 어디 거 쓰시나요?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그냥
시장에서 사거나 다이소에서도 사거나. 오, 다이소. 네. 아, 오늘 마침 주제 기업이 다이소예요. 평소에 다이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신지. 다이소는 일단 싸죠. 물건의 값이. 그리고 잘만 고르면 제품의 질도 좋고 가성비 좋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접근성이 좋다,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렇게 뭐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까도 효정이 형께서 의류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여기 사내 규칙 중에 하나 그 5,000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네. 이제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 모르겠는데. 이건 판매를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위에 카라만 팔고 이렇게 몸통 팔고 아하. 소매만 팔고 네, 이런 카라만 식으로. 팔고 해가지고 5,000원씩 해서 그렇죠. 합쳐서 5만 원. 아, 옛날 그 어렸을 때 우리 문구사에서 그거 팔았잖아요. 그 미미 인형 꾸미기라고. 그게 아, 퍼즐처럼. 네. 퍼즐처럼. 마지막에 상표만 하나 팔고 영품 상표 팔고 끝내죠. 그거는 아이디어예요.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한강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효정이 형. 제가 소문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가 없다 카더라. 카더라. 네. 이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 복지가 좀 약하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다 보니까 덩치는 뭐 1조가 넘었지만 아직은 우리 속의 인식이라든가 회사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아직은 체계가 좀 덜 잡혀 있지 않을까 다른 유통기업들 대비 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기업들만큼이나 아직은 막 그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더 향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구직자라고 하면 뭐 그 복지 혜택이라는 게 사실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거기서 포인트를 얼마 준다더라, 뭐 화장품 얼마 싸게 산다더라 여기에 되게 집중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다 연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연봉 그리고 지금 받는 연봉이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구직 활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초봉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게요. 이 다이소 아성산업 대졸 초임 연봉이 한 3,135만 원 정도 되고요. 계약직과 파트타임 1,512만 원, 주임과 계장 3,378만 원, 대리가 3,191만 원, 과장이 4,826만 원, 차장이 8,775만 원. 네, 차장부터 확 뜁니다. 사실 뭐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대졸 초임 연봉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을 수 있으나 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봉 1억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이소가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봉도 차차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그럼 보통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좀 취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채용이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뭐 합격자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제 학생 중엔 서성한 불문 쪽으로 전공했던 학생이고 학점이 한 3점 중반, 토익 한 800이 조금 넘는 수준, 토스는 한 130 정도. 이 친구는 약점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남학생인데 나이가 31살 학부생이니까 공백이 좀 길었는데 또 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뭐 스펙보다는 좀 경험?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영업적인 경험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이 형. 취준생들을 대변합니다. 취준생들의 취향 저격수 제가 나섭니다. 쫑이의 해시태그! 샵 봄봄 시리즈 샷 핑크 벚꽃 볼펜. 야, 이 보니까요. 이 다이소의 봄봄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벚꽃을 주제로 펜, 뭐 스티커 등 뭐 다양한 뭐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그 봄봄 시리즈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편의점에서도 봄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히트를 쳤거든요. 다이소도 역시나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때에 따라 상품 기획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느껴집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20, 30대 여성들의 지금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돗자리도 있고 일회용 도시락, 그다음에 쇼핑백, 이렇게 봄나들이 피크닉 용품, 그다음에 휴대용 물병, 뭐 도기 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올려주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봄봄 볼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벚꽃 색깔로 어여쁩니다. 그래서 은송아 학생 내년에 하나 사드릴게요. 올해 사주세요. 예? 올해 사주세요. 올해입니까? 왜냐면 이 끝났어요. 4월 30일까지만 이 기획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끝나서 아쉽게도 못 써드릴 것 같고요. 자, 가정의 달을 이제 맞아가지고 새로운 기획들을 많이 했는데 가족과 은사 그리고 친구
이렇게 소중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5월 또 이런 기획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브로치라든지 화분 세트, 아로마 디퓨저 이런 거는 이제 이달 15일까지 지난주까지 판매가 됐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뭐 가족 양말, 가족 실내화, 그다음에 뭐 베스트 데드, 베스트 맘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 좀 내가지고 재미와 함께 유대감을 배가하는 문구들로 지금 상품성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다이소 하면은 싸다, 뭐 저렴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 브랜딩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싼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소에는 봄봄 시리즈도 있고 5월에 가정의 달 맞으면은 가족들에게 선물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기업 쪽에서는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젊은 층 사이에서 탕진잼, 뭐 다이소 터리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탕진잼 같은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다 써서 없애버린다라는 탕진 그리고 재미의 재미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다이소에 가가지고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사서 난 오늘 돈을 다 써버렸다, 탕진잼 했다라는 걸 SNS에 올리는 게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가 지금 탕진잼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전국 20대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가장 사랑한 브랜드 중에서 다이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을 때 다이소만큼 싼 가격으로 많은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탕진잼이라고 SNS에 치면 다이소 제품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종이의 해시태그 두 번째 샵 신한은행 샵 프랜차이즈. 네, 보니까요 이 다이소가 신한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한은행 팬클럽 800만 고객과 그다음에 다이소 멤버십 400만 고객이 이제 한꺼번에 만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거라고 합니다. 뭐 일반 고객분들에게도 물론 혜택이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한 포인트에 다이소 포인트로 전환해 준다든지 다이소에서 신한 카드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를 간편하게 적립해주고 나중에 이걸 현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현금보다는 이 한 회사의 카드의 그 데이터가 쌓였을 때 과연 10대, 20대는 다이소에서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는지 또 30, 40대는 어떤 물건들을 많이 샀는지 또 나이가 많은 층들은 다이소에서 과연 어떤 물건들은 무슨 요일, 몇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사는지를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제품을 어디에다가 비치할 건지부터 나이대를 어떻게 공략할지 뭐 이런 전략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략은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협약으로 다이소 예비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최저 연 4.09%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최저 연 4.37% 이율로 최고 1억 원까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가맹점을 차리는 데 있어서 신한은행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이자율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더해가는 다이소 아성산업인데요. 그 홍쌤께서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산, 동남아산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이소 제품들을 보면 해외 거래선이 물론 많긴 한데 매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국내 제품 비중이 약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 벤더들, 협력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물론 국내상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대량으로 주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걸 현금 결제로 100%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강점을 갖고 내부 거래선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단순히 싸다고 해서 해외 중국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제품도 제법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유통과 관련된 아주 세세한 전략들도 백화점만큼이나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좀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구직활동하면 다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 도전할 때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또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실무적인 것도 많이 궁금한데 뭐 실질적으로 아는 선배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 아성산업에서 일하시는 현직분을 만나기는 살짝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곳에 취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소라는 표현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필요한 것은 다 있어. 그다음에 원하는 가격에 다 있어. 그다음에 어디든지 다 있어. 네. 결국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가격 정책, 그다음에 입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출을 높이고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을 소싱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물건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에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력 업체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 업체와의 유기적이고 그다음에 상생 또 장기적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가형의 제품이 무리 없이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아까 그 은행 관련된 제휴는 결국 뭐냐면 가맹점주들을 더 많이 늘리고 편안하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럼 물류센터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통 영업과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그 가짓수는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고요. 가격에 더 아마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유통업 직군, 다시 말해 좀 유통 영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MD와 관련된 부분들의 채용이 있겠죠. 그리고 현직자는 아마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이소는 이제 곳곳에 매장이 있으니까 매장을 좀 방문하고 그 사업주들 인터뷰를 해보고 내가 직접 DP된 제품들을 분석해보고 뭐 그런 노력들만 해도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어필거리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을 하려면 스펙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는 항상 학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 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대외 활동을 하긴 살짝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대외 활동과 학점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휴학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내 학업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중단할 만큼의 이력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뭐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좀 기간이 길고 난이도가 어려운 교육기관의 어떤 활동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휴학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이제 구직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휴학을 한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학도 하고 모도 하고 대외 활동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좀 자잘자잘한 그 스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휴학 결정이라고 하면 그냥 임원분들도 아 그래 그런 거 하려면 학교 한 번 정도 쉴 수 있겠지, 중단할 수 있겠지 이런 설득이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외 활동 때문에 뭐 휴학하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요. 학점이라는 건 사실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공계들은 최근에 지금 삼성이라든가 SK다 마찬가지인데 학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4점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4점을 꼭 넘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점 후반대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고요. 문과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전공을 반드시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류 전공을 했다가 물류에 대한 학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중어 전공이라고 하면 중국어 학점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공계보다는 학점이 별로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뭐 한 3점 중반 정도만 넘긴다고 하면 학교 생활은 뭐 그냥 무난하게 성실하게 했겠구나 이 정도의 사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학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호수 같은 거 보이던데 그 호수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뭐 낭만만 찾게 되면 진짜 인생의 낭만을 못 찾게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접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이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실제 면접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꽁트를 또 빙의해야 되죠. 아, 재밌겠다. 분이 오십니다. 우리 야성기업의 양동기 부장님. 은송 씨.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겨 내가? 웃음이 많은 친구요. 아주 그냥. 다이소 하면 어떤 컬러가 생각나요? 저는 이제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이소 매장의 컬러를 은송 씨가 바꿀 수 있다면 무슨 색으로 바꾸고 싶죠? 저는 지금의 빨간색에 이제 믿음과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역질문을 당하셨는데. 나 미리 안 나왔슈. 나 무시하는 게? 네, 바로 보라입니다. 황제를 상징하는 보라. 네, 그렇죠. 제가 조사해온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제 보라색이 사람들을 힐링하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지들은 초록색 써? 네이버는 초록색 쓰고 초록색 왜? 아닌가요? 네. 곰팡이 보라색인데. 그 초록색도 물론 힐링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다이소는 조금 더 이제 톡톡 튀는 색을 쓰기 위해서 힐링을 같이 할 수 있는 보라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답의 이런 어떤 내용의 퀄리티보다는 예.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잘 말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한번 두 번째 질문 나올까요? 네. 이거 제가 그러면은 우리 다이소가 말이에요. 왜 다이소예요? 다이소소 다이소. 없는 게 뭐예요 그럼? 없는 거는 일단 없는 거 아주 날카로운 옷, 질문이네. 옷? 의상. 그러면은 없는 것 중에 뭘 팔면 좋겠슈? 저는 좀 더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서 의류 매장을 하나 오픈하면 작은 코너로 반응이 근데 우리가 있지 5,000원에 다 않을까. 팔아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5,000원을 팔어? 그러면 이제 중고 매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중고? 네. 우리가 보배드림이요? SKN 가요? 이제 환경을 우선시하는 것이 요즘 기업 문화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다이소 해서 이제 중고 의료 매장을 안에다가 작은 코너로 이런 거요? 뭐 이렇게 종이컵 같은 거 재활용 종이컵으로 옷을 만든다. 그거 어때요?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떨어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다. 네, 아담처럼 이제 어때요? 뭐 비닐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비닐. 오. 네. 나가. 잘했잖아요. 그럼 또 바이블 정석 답변 한번 정답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우리 다이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판매했으면 좋겠다. 의견 있나요? 제가 다이소라는 기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면접장에 앉아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쟁사는 현대백화점이 될 것이고 CU의 경쟁사는 GS25C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다이소의 경쟁사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아예 이 제품을 사지 않을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전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상품, 가격대가 낮은 시장이지만 전 최고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본인의 구매 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프로모션 전략이 다이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에 성장할 수 있는 저는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배송 학생도 사업 다각화를 얘기했지만 다이소는 어찌 보면은 경쟁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 사는 고객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소비자들이 탕진 하는 아이템 뭔가 이런 좀 트렌드를 만들고 있죠. 많은 구직자들이 가서 싸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고 면접장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이 친구가 진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이구나 이렇게 좀 어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품에 대한 편견을 깨주게 한 게 좀 다이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